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꼬마 건물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꼬마 건물이 서울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또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왔어요. 꼬마 빌딩 관련해서 붐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참 조심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좋은 물건들이 있지만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 실제 사례자를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은 이제 중견기업 임원으로 계셨다가 올해 7월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국민연금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특별한 소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이분이 이제 마포구에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현금은 이제 퇴직하게 되면서 금융자산이 총 이제 4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주거비를 줄인 다음에 그 돈으로 월세 나오는 건물을 사자, 꼬마 건물을 사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포구에 살다가 그 옆 동네인 서대문구로 이사 오면서 11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차익이 4억 정도 생기니까 현금 4억하고 또 차익 4억해서 이제 8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아파트에서 한 1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1주택자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이 돈으로 이제 꼬마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셨던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서울에 8억 가지고 살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약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약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 사례자가 체크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살려는 건물은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30년이 조금 넘은 4층짜리 상가주택이에요. 1층, 2층, 3층 근생이고 메인 2층, 4층에 이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이제 17억. 그리고 대출액이 8억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증금 2억. 그러면 내 돈 얼마 갖고 살 수 있죠? 네, 이제 7억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매매가에서 대출하고 보증금 빼면 10억이니까 7억 갖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취득세하고 뭐 법무사비하고 중개수수료 해서 8억 있는 돈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여기서 나오는 월세는 한 29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7억 정도 투자해서 월세 29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이 한 5%? 조금 안 되죠. 자, 지금 서울에서 5% 나오는 꼬마 건물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포기하기로 했어요. 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출이 이제 8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 금리가 3%라고 하면 2,400만 원이니까 1년에 월 대출이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이 290만 원이에요. 이 290만 원이 꾸준히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상가 경기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생 쪽이.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다가 공실이 생기고 또 임대가가 떨어지게 되면 290만 원보다 수입이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대출이자 2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 경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이분은 은퇴를 했잖아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공실이 생길 때 내 수입으로 메꿀 수 있으면 되는데 이분은 현재 은퇴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향후 공실 또는 임대가 하락 등의 경우가 생길 때 대출이자를 못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말리고 싶었습니다. 이 물건을 소개해 주신 컨설팅 업체에서는 8억 대출을 승계받을 수, 그러니까 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대출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받을 거라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작년에 오셨던 분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당연히 대출이 승계될 거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잔금 때 대출금이 2억 정도가 부족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건물을 살 때 이 대출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또 승계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분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직장이 있으면 승계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직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가 건물에 대한 담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지금 받은 이 8억을 그대로 승계 받는다는 이제 보장이 없죠. 근데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장 내일이라도 해당 은행 가서 내가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금리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에 이런 꼬마 건물이 은퇴자들이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 지금 돈이 났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실감하시겠지만 건물의 수익률이 4%가 넘는 게 흔치 않아요. 지금 서울에. 그런데 이 건물은요, 수익률이 한 4%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괜찮은 거죠, 서대문구에서. 그런데 이 건물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4%대 후반이면 괜찮은데 약간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곧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에서 불법으로 확장한다든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든가, 불법 쪼개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확인을 해봤더니 2가지 불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층이 주택인데 3층이 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이제 안 나가다 보니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엄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맨 위층 물탱크실이 예전 건물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원룸으로 개조해서 거기서 또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대 후반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제 불법 사항들에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정상화 시킨다고 하면 4%가 채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게 되면 나중에 걸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행여나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그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불법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례자는 이런 불법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꼭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30년이 조금 넘은 건물인데 여기저기 조금 이제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거 매입한 다음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잘 공사를 하면 건물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임대료 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딱 대략 봐도 공사비 7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 거. 최소한 1억은 넘어갈 것 같고, 또 1억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컨설팅 업체에서 말한 대로 100만 원 임대료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례자는 이 컨설팅 업체 말을 이제 믿고 실제로 매입 후에 한 7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100만 원을 더 받을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7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를 정말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꼬마 건물을 매입할 예정인가요? 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요, 꼬마 건물 살 때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있지만 이제 오늘 사례자가 놓쳤던 그 5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뭐였죠? 대출. 내가 이 받은 대출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두 번째, 보통 다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그대로 내가 승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간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돼 라고 해서 쉽게 계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3%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단 그때 정상적인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온 수익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해당 건물에 불법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된 건물을 살 경우 좀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입했을 때 뭔가 임대료 상승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뭐 리모델링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살만한 물건도 없고. 그렇다고 은퇴자한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은퇴 후에 내가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부동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우리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내 재산을 잘 지키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